그래서 제가 어떻게 77명에게 물어봐서 30명의 인스타 아이디를 땄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xcuse me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한테 영어를 하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는 가치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는 거죠.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이러면 여자 대부분 just little bit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일본 애들 거의 다 영어를 못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왜 좋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외국인 노동자 만나봐서 알겠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서툴게 하는 한국어랑 영어 쓸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본 여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내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영어로 하고, 너가 영어가 안 되니 내가 일본어가 서툴지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치 입장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 접근, 그러면 일본어 뭐 잘해야 되냐 이러실 텐데, 일본어 단 두 문장이면 충분해요. 제가 30개의 인스타 아이디를 따는데 필요했던 문장은 단 2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문장 지금 알려드릴게요. 잠시만 실례할게요. 그쪽이 너무 이뻐서 혹은 귀여워서 인스타 친구하고 싶어요.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를 박았죠. 네, 그게 좀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뻐서는 이제 키레이고 귀여워서는 카와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꿀팁을 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키레이를 했을 때 더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레이를 하면 좋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귀여우면 귀엽다, 예쁘면 예쁘다, 이렇게 좀 팩트로 꽂아주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본어로 좀 하면 스미마생, 조토 시츠레이시마스, 스고크 카와이 노떼, 아니면 스고크 키레이 노떼, 인스타 때 도모다치니 나이타이 데스. 이게 방금 제가 말했던 거고요. 저기요, 잠깐만 실례할게요. 너무 이쁘셔서 그런데 인스타 친구 하고 싶어요. 이 2문장입니다. 자, 별거 없죠. 여러분, 일본어 못해서 말 못 건다는 거 다 핑계입니다. 저 이거 도쿄 세미나 간 당일에 이틀 동안 저 2문장 외워가지고 저걸로 30개 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막 외국인 여자 만난다고 뭐 일본어 공부 몇 년씩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접근해서 가장 어려운 이제 즉석 메이드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지금 우리랑 같이 놀자. 근데 아까 했던 걸 했죠.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했을 때 여자가 little bit 하면 조또 시츠레이시마스, 스고크 카와이 키레이 노떼, 인스타 데 도모다치 나이타이 데스 하고, 이제 인스타 봤잖아요. 그러면 인스타 적으면서 키미노 나마야 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제 여자 이름 말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리나 짱이야. 그럼 리나 짱 뭐 이래요. 그러면 와타시와 로이데스 이러고 이제 악수를 해요. 그럼 여기서 악수를 할 때 이제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손을 내미는 애도 있고 안 내미는 애도 있고, 오래 잡는 애도 있고 안 잡는 애 있고, 살짝 잡는 애 있고 깊게 잡는 애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호감도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분위기 좀 좋다 하면 이제 직상 메이드를 이제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랑 같이 놀자. 정말 간단해요. 이마 와타시타치토 이쇼니 아소보. 그래서 이마가 지금, 그리고 와타시타치토 우리랑 이쇼니 아소보 같이 놀자, 이거거든요. 별거 없죠. 이것도 저 외우는데 하루 걸렸어요. 네. 이거 3문장이면 뭐 인스타 다 따고 그 즉석 메이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막 인스타 따고 물어본 사람들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인파 중에. 그 뭐냐, 우리 둘이서 여자를 독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네. 제 수강생이 37살에 이제 솔직히 배 나오고 외적으로도 좀 지금 평균 이하거든요. 근데 겟율이 53%야. 말 다 했죠.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분보다 외적으로 스펙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게임. 근데 다들 안 해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폭주와 통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 2 상태를 다 경험했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킹호유 이제 월말 연애 특강이고요. 오늘은 제가 못쏠도 이상형을 쉽게 만나는 비밀 전략에서 이제 접근을 위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PPT는 이제 한 355페이지 정도 나왔고, 시간은 이제 Q&A까지 하면은 한 3-4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약간 씹히는데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번따? 후 카톡을 보냈는데 일시만 당하네. 좀 괴롭죠. 네. 여자의 번호를 딸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감이 안 잡히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접근 후에 여자가 내 연락을 하루 종일 애태우며 기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도 하실 거예요. 위와 같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딱 오늘 라이브에만 집중하시면 마치 당신이 비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한강에 뛰어내리려고 마음먹고 택시를 잡고 한강으로 가는 순간에 당신의 계좌에 1조가 입금이 되어서 한순간에 억만장자가 된 짜릿하고 행복한 느낌을 제가 느끼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일본 야동을 어떻게 현실화 시켰는지 그 비법을 거의 전부 오늘 공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라이브만 집중해서 보시고 실천에 옮기시면 더 이상 여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사라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그리고 접근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접근을 잘하는 기본기, 그리고 미식가의 접근, 그리고 낯선 여자랑 3분 만에 카페 가는 법, 이렇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여자의 번호를 딸 때 무엇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지금 댓글창에 좀 가볍게 적어주시겠어요? 깔까봐 두렵다. 그죠? 깔까봐 두렵죠. 다 깔까봐 두려워. 그거를 오늘 제가 이제 해결해 드릴 건데, 주변 시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아마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도 좀 클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주변에 말을 걸 여자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번따 할 때 여자 꼬시기 위해 무슨 멘트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죠.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여자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번의 짝사랑 실패로 각성을 했고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4년 동안 짝사랑한 학교 킹카 남친에게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같은 반 친구가 약간 그거였어요. 그 중학교의 김태희, 그래서 얼굴도 귀엽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 서울대까지 가서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만인의 연인 약간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친구랑 약간 좀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제가 이제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숨겼고, 그러다가 이제 첫눈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눈덩이를 던져가지고 제가 이제 잡으러 갔죠. 잡으러 갔는데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딱 넘어졌는데, 이제 여자애가 누워있고 제가 그 위에 눕는 약간 이제 정상이 자세로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여자의 남자친구인지 친구인지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있다가 이제 화장실로 제가 불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짝사랑한 친구의 남자친구랑 그 남자친구의 친구랑 저랑 이렇게 3자 대면했는데, 그때 그 남친이 저한테 이제, 야, 너는 뚱뚱하고 못생기고 대두에 키도 작은데 왜 이렇게 나대냐, 병신같이 좀 찌그러져 있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완전히 이제 모욕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다 팩트였기 때문에 제가 반박할 수 없었고, 순간 한 10초 동안 멍을 때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비난을 받았으니까 저도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한 순간에 이제 남자친구의 친구가 말리면서 이제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어린 마음에, 그때 중학생이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그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애한테 고백도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남자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거지 하면서 너무 분노에 찼고, 그게 이제 저의 동기부여가 돼서 제가 그때 결단을 내렸죠. 내가 무조건 카사노바 된다. 내가 무조건 성공한다. 내가 무조건 잘생겨진다. 내가 무조건 인기 많아진다. 그렇게 결단을 내린 첫 번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일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하교길이었어요. 제가 이제 지하철에서 딱 가는데, 와, 한 10m 멀리서 봤는데 진짜 그냥 후광이 나는 거예요, 여자애한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걔를 보고 현대판 황진이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제 자연미인인데 엄청 예쁜 친구였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픽업을 할 줄 몰랐지만 가서 말을 걸었죠. 일단 너무 예쁘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픽업을 배우기 전부터 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멘트도 잘 모르고 거의 다 대부분 까였죠. 바이브도 엉망이고.
근데 그때 우연히 잘 돼서 30분 동안 지하철에서 대화를 했고, 이제 그 친구랑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먼저 왔어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도 저한테 막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남친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선을 뒀죠. 왜냐면 저는 그때 13비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선을 뒀는데 1년을 제가 기다렸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2주 뒤에 제가 고백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난 오빠를 단 한 번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딱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중학교 때 짝사랑했던 그 슬픈 감정도 같이 올라오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번호를 물어보면 깔까봐 두렵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과거가 내 현재 그리고 미래에 똑같이 재현될 거라는 그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였어요. 그 순간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 이상형 여자랑 평생 이렇게 못 만나고 짝사랑만 하다가 그냥 뒤져야 되는 건가? 내가 그냥 좋다는 여자, 그저 그런 여자랑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연애 스승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미련 안 남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고백하고 그걸 까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완전히 각성해서 이제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때 이제 4개월 동안 제가 2천만 원 쓰면서 25명이랑 데이트를 하고 10명의 여자랑 이제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단시간에 엄청난 결과를 내니까 수십 명의 남자들한테 연락이 왔고, 제발 도와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그때 제가 깨달았죠. 이제 내 실력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경지에 올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입문했고, 지금 이제 운영한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쪽 업계에 몸을 담은 지. 그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 2개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아픔을 겪은 저는 당신의 기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못났었고 지금은 조금 팬시해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1호 글로벌 로맨스 컨설턴트입니다. 연애 마스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런 아파하는 남성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킹덤 오브 유니버스를 설립했고, 제 비전은 세계 최고의 남성 자기개발 업체를 만드는 게 제 비전입니다. 자, 저는 정말 수많은 악플들을 받아요. 특히 이제 뭐 유튜브, 인스타 요즘엔 좀 줄어들긴 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제 국가 망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뭐 고블린 아냐, 유튜버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말도 듣고, 숨 좀 참아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약간 자살하라는 거죠. 그리고 손 휙휙 젓는 거 찐따 냄새 개웃기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악플들이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맞아요. 저는 무관심보다 악플이 사실 좋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영상을 127개인가 정도 올렸는데 아직 1000명도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댓글도 거의 안 달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완전 유튜브에 이제 올인을 할 건데, 어쨌든 저는 빛과 그림자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악플을 적는 거는 사실 저는 빛에 딸려오는 약간 벌레, 곤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하거나 악플 같은 거 안 다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멘탈이 정말 좋아서 버텨내는 거지만, 연예인들 자살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다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 킹덤 오브 유니버스의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그리고 자신이 되고 싶은 남자, 그리고 사업, 그리고 여자에 대한 이런 원칙들을 세워놓고 그 원칙들을 말하고 지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고등급도 만날 수 있고 이상형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회사의 원칙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에게 집착한다. 제자에게 좋은 것들이 바로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에게 지나칠 정도로 집착합니다. 자, 두 번째, 1등만을 추구한다. 단순히 괜찮네 만족하지 않습니다. 매일 한계를 뛰어넘는 높은 기준을 설정해서 항상 1등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창출하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나무보다 숲을 봅니다.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닝 멘탈리티. 자, 회의적이거나 패배주의에 빠지기보다는 되도록 긍정적으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팀. 자, 킹오의 모든 구성원이 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여섯 번째, 100% 솔직하게 소통한다. 자, 서로 오해하지 않게 상대의 기분이 상할지언정 100% 사실, 즉 팩트에 기반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일곱 번째, 최고의 인재만을 채용하고 육성한다. 높은 채용 기준을 가지고 인재를 채용합니다. 리더는 이들을 육성하고 교육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죠. 여덟 번째, 끊임없는 발전. 자, 발전 혹은 죽음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1%라도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매일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9번째, 카르마의 법칙. 자,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물리학 제1법칙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지배당한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며 모든 말과 행동에 신중을 가하고자 합니다. 10번째, 나눔. 자, 인류는 교육, 배움, 나눔을 통해 도태당하지 않고 현대 수준의 눈부신 문명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알파 메일들은 위대한 스승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를 잊지 않고 킹호의 구성원들은 항상 아는 것을 나누고자, 베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킹호의 2가지 창업 이념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경험하고 터득한 연애 스킬을 여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격차를 줄여 행복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2번째, 남자들이 더 나은 연애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도록 코칭을 통해 남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자, 연애를 잘하는 남자가 많아질수록 성범죄는 감소하고 출산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전체 사회 행복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소개 이어서 할게요. 이제 저는 영국 가수와 러시아 모델 포함해서 세계 정상급 미녀 200명을 넘게 만난 노하우를 지금 전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에서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각국의 엄청 예쁜 친구들하고 만났었고, 이제 오른쪽은 각각 이제 인스타랑 틱톡 인플루언서들입니다. 그러니까 팔로워는 많지 않지만 이제 외적으로 상위 1%에 속하는 그런 고등급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런을 친 극소수의 사진이고요. 저는 이제 살면서 7만 번이 넘는 접근했습니다. 우측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픽업을 시작하고 기록하기 시작한 거라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라이브 참여자분들한테 미식가 체험판 보내드릴 텐데 거기서도 보실 수 있고, 이제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탈리아에서 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7만 번이지만 저는 사실 10만 번 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픽업 배우기 전에도 나갈 때마다 20-30명한테 매일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계속 쌓여서 터진 거죠. 자, 저는 이제 스승님한테 배울 때 2주 동안 매일 50번에 접근했었습니다. 그리고 3잡을 뛰는 상태였고, 그때 2-3시간씩 자면서 하루에 97번에 접근했어요. 그때 제가 쇼핑몰, 이제 바리스타, 영어 강사 그 3개를 동시에 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카톡에 1000명 있고 여자는 7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왓츠앱, 인스타, 그리고 뭐 이런 거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러면 예전에만 잘했고 지금은 퇴물 아니냐, 여러분이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아이돌 느낌 나는 친구랑 연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제 제자와 이제 2200만원짜리 도쿄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5박 6일 동안 77번 이제 접근을 하고 인스타 아이디를 30개 땄어요. 그래서 이게 확률을 계산해보니까 38.96% 정도 갱률이 나왔더라고요. 40%에 육박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엄청난 이제 연락을 하느라 사실 정신 없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강사들이 한 20-30%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40%에 육박하니까 강사 중에서도 좀 상위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었던 게 이제 마지막 날 공항이었는데, 이때는 제가 4번 어프로치를 하고 3겟에 하나 줬어요. 그래서 75% 갱률이 나왔고, 이 중에 이제 번호를 하나 준 거는, 아니 이제 인스타 하나를 준 거는 이제 일본 항공 승무원이었는데, 제가 둘 중에 한 명 고민하다가 이 친구 괜찮겠다 해서 내릴 때 제가 비행기 내부에서 말을 걸었고, 친구가 자기 인스타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제 귀엽게 막 고민하는 제스처를 취해서 제 아이디를 줬는데, 웃긴 게 제가 아이디를 잘못 줘가지고 연락 못 받았어요. 그때 이제 호감도 높았는데 아마 이제 제대로 알려줬으면 연락이 왔을 거라고 봐요. 제가 그때 제자가 이제 37살에 이제 배 나온 노총각 제자였는데, 이때 이제 도쿄에서 인생 첫 어플을 했고 15번 어프로치를 하고 이제 8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3.3% 갱률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도쿄 디즈니랜드도 갔었는데 직매 2대1 성공해서 이렇게 같이 놀이기구도 타고 왔었고요. 그 제자분이 진짜 믿기지 않는다, 꿈만 같다, 그런 말을 하셔서 꿈을 현실로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접근 멘트를 제가 잠시 후에 독점적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면 끝까지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 킹덤 오브 유니버스의 슬로건은 프리 러브, 모든 남자의 연애 자유를 위해, 이 슬로건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닐러브 앱 제작 및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한국의 첫 번째 연애 코칭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만 대형 유튜버와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직원 스레드를 알려줬는데, 이 친구 이제 킹오일 신사인데 스레드가 한 달 만에 팔로워가 1179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애 강의 학습, 그리고 훈련 커뮤니티 활동, 이런 걸 꾸준히 해서 지금 킹오일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2권의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심 해킹서와 미식가를 집필했죠.
그래서 후기들을 보면 이제 홍길동님이 이러셨습니다. 아, 이 책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 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않는 이상 미식가 읽었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다. 아, 너무 좋다 보니 감격스러우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책임감 같은 압박감도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마님 같은 경우에 이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준 책이다. 가히 인생책 중에 인생책이다. 그리고 미식가는 근본적인 마인드부터 뒤집어 엎어서 이미 나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 몸이 먼저 움직이도록 하게 만들어준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언님 같은 경우에 진짜 농축된 로얄 젤리 같이 귀한 노하우를 가득 담아주셔서 진짜 아들이나 친동생 아니면 안 퍼졌으면 싶을 정도라고 극찬해 주셨고요. 이 외에도 후기 너무 많지만 여러분이 이제 지루하실 걸까봐 스킵하겠습니다. 자, 평점 4.5점 만점에 4.5점 정도 되고 제 구매율은 91%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아까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도 했었고, 그리고 작년까지 이제 여의도 금융권 회사 마케팅 매니저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 믿으셔도 됩니다. 제 변화의 시작은 단 4개월 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초단기간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이 노하우의 핵심을 지금부터 제가 독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빡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영웅의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제가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거에서 봤고, 이 출처는 조지프 캠벨의 영웅의 여정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모험에 대한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고 시련의 길을 겪고 나락을 갔다가 대변화를 겪고 위대한 선물을 얻고, 그리고 위대한 선물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베푼다, 뭐 이런 식으로 영웅의 여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제 입으로 영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이런 서클을 봤을 때 저랑 좀 흡사하지 않나, 저랑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 중에도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그 보상은 상상 이상이고 당신은 엄청난 쾌락을 맛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접근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여러분이 접근이 왜 어려우신지 댓글창에 이유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까일까봐 두렵다, 그리고 주변 시선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다른 거 나오면 바로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접근이 왜 그렇게 어려우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면서 프로틴 쉐이크를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까일까봐 두렵다, 주변 시선이 두렵다, 또 뭐가 두려우신가요? 그 두 개가 전문가예요, 여러분. 접근이 왜 멘트나 연애 과정 모른다. 좋군요, 알겠습니다. 제이님, 팔근육이요? 저 별로 없는데? 네, 저 근데 지금 진행해야 돼서 좀 이따가, 아니, 제가 없어요, 근육이. 네,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통 이제 힘든 이유가 타인의 눈치, 우리 멘트의 부재, 무지에 대한 공포, 그죠? 멘트 그런 거 모르죠. 오늘 제가 멘트 그런 거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게 있죠. 자, 왜 접근 스킬을 배우지 않으면 그녀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자, 왜냐하면 이제 고등급 여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당신이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건 최상위 알파층인 이제 연예인, 금수저, 사업가, 존잘남, 픽업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신의 외모, 능력, 말빨 가지고 최상위 알파들을 재미없는 접근으로 이기기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요? 자, 맨땅에 헤딩만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데 안 배우는 것은 지능이 낮은 것이라고 봐도 뭐 무리가 없겠죠. 저 또한 이제 훌륭한 스승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연애 마스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혹법을 배워야 하는 거고, 지금 이 라이브를 듣고 계시는 분은 다른 남자들보다 이미 앞서갔고 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접근을 잘하는 기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른쪽은 이제 마케팅 퍼널이에요. 이제 주목, 흥미, 욕구, 구매로 이어지는 이제 고객이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되는 과정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유혹이라는 게 사실 세일즈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과 되게 흡사해요. 그래서 유혹을 잘하면 세일즈를 잘하고, 마케팅을 잘하고, 마케팅과 세일즈를 잘하면 또 반대로 유혹을 또 금방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접근해 오면 그의 외모와 바이브를 보고 대화와 스킨십을 하고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껴서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외모를 최상으로 바꾸고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하고 너무 뻔한 소리 아닌가요? 연만이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존잘이 되라는 게 아니라 여자가 보기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설령 당신이 정상급 상위 8.9% 정도의 유혹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모에 하자가 있으면 참가 허가권이 애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잘생겨지는 법은 제 유튜브 채널에 이런 썸네일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접근의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자, 여사친, 썸, 원나잇, 파트너, 연애, 결혼 위 6가지 관계 종류 중에서 한 가지를 딱 골라서 그것에 맞는 전략을 짜고 목적에 맞게 접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 다들 생각 못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장난과 여유입니다. 자, 이성과 접촉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3살짜리 소꿉 장난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인이 감당 가능한 상까지만 장난처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무소유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 그래서 태어날 때와 죽을 때 모두 빈손이다 라는 게 있는데요. 자, 많은 돈, 좋은 직업, 좋은 집, 좋은 차, 예쁜 여자. 아직 여자의 번호를 얻지 못했다면 잃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잃을 거죠, 여러분? 자, 번호를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손에 볼 것이 없으니 착각해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잃을 것이 없는데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요,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 따위에 불과합니다. 자, 대중이 평생을 지옥 속에서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감정과 나를 동일시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나와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제3자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이걸 동일시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유를 얻는 깨달음을 알려드릴게요. 자, 생각과 감정은 나가 아니고 반드시 필멸한다. 반드시 사라진다. 이거를 좀 오늘 이것만 얻어가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각과 감정보다 오래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자, 생각과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오직 결과만 남습니다. 자, 억만장자는 돈에, 카사노바는 여자에 각각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지금부터 마인드를 알려드릴게요. 자, 마인드 더 카사노바인데요. 모든 여자를 사랑하라입니다. 자, 일반 대중처럼 외모와 신분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여자를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청소부 할머니든 장원영이든 다 똑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공기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여성이 나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내 폐가 호흡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다. 이런 것을 좀 무의식에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더 카사노바를 당신의 피처럼 온몸에 하루 종일 흐르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여자 경험이 적다 그러면 상상으로 우리가 보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뇌는 멍청해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깊은 상상을 오랜 기간 하면 실제 그것을 이룬 인물과 동일한 뇌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된 사고는 거짓이든 진실이든 반드시 신념으로 굳어지고 신념은 현실에 반영이 됩니다. 당신의 지갑에 6,900원이 있고 연락한 여자가 단 한 명도 없더라도 여자 앞에서는 억만장자이자 카사노바야 합니다. 그래서 fake it till you make it. 그래서 당신이 해낼 때까지 해낸 척해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도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부자의 여자가 많아도 여자 앞에서 데이트 비용에 인색하게 굴거나 집착하면 여자는 필연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네, 민선님 어서 오시고요. 자, 장난임을 인지하고 장난치는 상황에서 모든 인간은 여유로운 상태에 있죠. 자, 오직 여유만이 여유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바이브인데요. 이게 바이브는 좀 사람마다 어울리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 해봐야 돼요. 좀 날티나게 하거나 아니면 정중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위트 있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바이브를 다 해봐서 본인한테 최적화된 바이브를 풍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공간에 따라서 적합한 바이브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클럽에 갔는데 십선비처럼 존댓말 하면서 정중하게 하면 좀 찐따같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바이브를 좀 맞게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지해진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3초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딱 여자를 발견했을 때 3초 만에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말을 못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압박감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막 머리에서 계속해서 핑계를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3초 안에 그 여자한테 발을 움직인다, 몸을 향한다,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해지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말을 걸었어. 근데 까요?
그럼 또 바로 3초 만에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럴까요? 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임을 곱씹을 시간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필드에 갔었을 때는 계속해서 무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루에 97어플 했을 때 제 기억으로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네, 그때 막 그 정도 하면 이제 50어프, 60어프 넘어가면 목이 아프고 막 말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지해지. 네, 그죠. 3초 만에 접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섬님. 그리고 6번째, 이제 인피니티 멘트인데요. 이건 뭐냐면 상황과 속마음을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미팅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한테 그렇게 하시겠죠. 저기요, 잠시만요.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미팅 가는 길이었는데 와 진짜 압도적으로 약간 장원영? 약간 그런 필 나가셔가지고 제가 올해 처음으로 달려와서 말을 걸어본다. 아 진짜 내가 딱 커피 한 잔만 먹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미팅 가는 상황과 내가 그녀를 보고 어떤 속마음 느꼈는지 이걸 말하면 모든 상황, 모든 시공간, 모든 여자 그 각각에 맞는 멘트를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피니티 멘트, 무한 멘트 생성이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 그냥 저기요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번호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상황과 속마음을 이용한 인피니티 멘트를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접근 각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일 이제 접근에서 기본적인 건데 그 접근은 이제 홀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홀딩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접근 각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를 이렇게 마주쳐서 걸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마주치고 딱 이제 갈라선 순간에 그때부터 3초를 세고 딱 돌아서 뛰어가는 거예요. 돌아서 뛰어가서 여자의 대각선 이제 3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 이제 하고 거리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50cm, 뭐 100cm 그 정도 뛰어가지고 이제 딱 멈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시면 알 텐데 이게 바로 옆에서 말 거는 거랑 뒤에서 말 거는 거랑 이렇게 앞에서 말 거는 거랑 딱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옆에 있는 가족이랑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좀 고수분들 아실 텐데. 그리고 좀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 이제 홀딩을 할 때 일단 멈추고 여자가 안 멈추잖아요. 몇 초 지났는데 그럼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남자들이 잘못하는 게 말을 걸면서 아예 멈추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계속 걸으면서 말을 걸거나 아니면 멈췄다가 하더라도 여자가 안 멈추면은 이제 급해가지고 바로 갔는데 그게 한 3초 기다리면 여자가 보다가 이제 미러링 해가지고 딱 멈추거든요. 이 사람 멈춰있으니까 뭔가 나도 멈춰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정도 시간을 기다리고 그때 접근해야지 바로 이제 따라가는 건 역학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디테일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번째는 이제 펜트하우스 시야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펜트하우스에서 필드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타겟이 많이 나오면 순서를 정해놔요. 누구부터 먼저 갈지, 다음은 어떻게 갈지 그거를 시뮬레이션 다 그리고 빠르게 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장애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이제 횡단보도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전봇대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딱 타이밍이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씹힐 수 있거든요, 접근이.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횡단보도 같은 거 있으면 위험하니까 횡단보도 건너기 전이나 아니면 횡단보도 건너고 나서 말 걸어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좀 시야를 넓게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펜트하우스 시야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절 대응인데요. 이제 여러분 딱 번호 물었을 때 여자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멘트가 뭐죠? 거절할 때 지금 댓글창에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딱 여러분이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딱 뭐라 할까요? 여자들이 죄송해요도 많이 하죠. 죄송해요. 학생이라서 일단 남자친구 있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남친 있어요 많이 하는데 제가 해결책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대처는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애가 저 남친 있어요 딱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실 건가요? 댓글창에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뭐 깔끔하게 하고 갈 수 있죠. 네. 그죠. 몰랐네요. 맞아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저렇게 대처할 줄 모르고 바로 포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멘트를 알려드린 것보다 개념을 알려드리면 훨씬 여러분이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마인드 리딩과 거절 해체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마케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마케팅이나 세일즈 하실 때 쓰셔도 좋은 건데, 뭐냐면 마인드 리딩은 여자의 마음을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있다 했잖아요. 아,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벌써 저를 남자친구분 라이벌로 생각해 주셔서 영광인데, 저는 지금 그쪽 아직 얼굴밖에 모르고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는데 좀 천천히 가고 싶은데 조금 앞서가신 것 같네요. 조금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네, 이런 식으로 여자가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그런 걸 짚어주고, 그것을 나는 그런 게 아닌데 하고 이제 거절 해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자 입장에서 조금 웃을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설레발 쳤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기서 이제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럼 죄송하다 하면, 아, 그래요? 예쁜 게 죄송할 건 아닌데 뭐가 죄송한 거죠? 진짜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런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유를 뽑아내고 이제 거절 해체를 진행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이제 학생이라고 하는데, 저게 지금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느낌상 미성년자를 말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보내주는 것도 좋은데, 뭐 굳이 진짜 이 친구 너무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나중에 수능 끝나고 연락 줘요, 이러고 제 연락처를 주고 가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딱히 권장드리진 않고, 요즘에 좀 예민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 그냥 알고 계시라고. 저도 남친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게이다 뭐 그런 거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제가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남친 있다고 안 해보고 여친 있다고 해봤는데, 그럼 여자가 바로 왜 그래요 하면서 대부분 다 튕겨나가서. 네. 네, 그거는 조금 안 좋아요. 제가 해봤는데. 자, 그리고 이제 미식가의 접근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식가란 뭘까요? 자, 제가 정의 내린 미식가는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미식가는 소식가 그리고 대식가, 미식가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남친 있어요 하면 마인드 리딩 하면 어떤 반응인가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그래요? 그러면 약간 여자애가 자기가 좀 설레발 쳤으니까 약간 좀 부끄러워하고 당황해하죠. 왜냐면 보통 남자들 남친 있다 하면 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데, 저는 좀 다르게 대처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응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민서님. 그리고 미식가는 이제 소식가, 대식가, 미식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소식가는 여자를 적게 만난 사람, 대식가는 여자를 많이 만난 사람, 미식가는 이제 예쁜 사람 만난 사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미식가가 되려면 이 순서를 거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위버 맨시인데요. 자, 위버 맨시는 니체의 초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을 초월한 존재, 그래서 기존 도덕과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에 삶의 방식이 기존의 도덕과 규범을 따르고,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쓰고, 고난에 대한 태도는 불평과 회피를 하고, 삶의 목표는 평범하고, 도덕적 가치는 기존 종교 도덕을 따릅니다. 근데 반대로 위버 맨시는 스스로 도덕과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리고 고난을 겪었을 때 이것을 성장의 기회를 보고 극복을 해냅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는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삶을 잡고, 그리고 도덕적 가치는 도덕을 초월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위버 맨시 마인드셋으로 살아가면 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높은 성취를 얻으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1위 1비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니까 막 여자한테 까였을 때 너무 슬퍼, 그리고 막 여자 번호 봤을 때 너무 좋아, 행복해, 이러면 감정 격이 너무 커지면 불행해져요, 사람이. 왜냐면 이게 상승하면 무조건 하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용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번호를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사실 번호를 받는 것, 즉 결과는 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말고 좀 긴장감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상태에 가면 가장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이비실 사령관까지 하신 분이 알려준 마인드셋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좀 이해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떨진 않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요. 자, 스토리가 사기적인 이유는 이제 반박이 불가능하고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토리를 좀 지어낸다, 접근할 때,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즐겨 쓰던 건데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두 번 마주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여기서 지나가다가 그쪽을 봤는데 그때는 너무 떨려서 연기를 못 냈었는데 오늘 또 나타나시길래 이번에 놓치면 평생 못 볼 것 같아서 인생 처음으로 용기 내서 말 걸어봤네요. 이런 식으로 좀 로맨틱하게 스토리텔링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게 좀 도박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한 달 전에 그 하와이에 있었는데요. 이러면 이제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바로 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도박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딱 걸리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진행하시면 좀 더 로맨틱이라고 여자가 생각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마인드에 대해서 좀 깊게 다룰게요. 자, 첫 번째 승리자 마인드입니다. 자, 말 건 순간에 결과에 상관없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지나가는 여자 보면 말 못 걸고 와 존나 예쁘다, 나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번호를 받든 받지 못하든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말을 건 순간에 결과에 상관없이 이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예쁜 여자랑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번호를 받을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말 건 순간에 승리자다. 그 마인드셋을 좀 탑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영원한 쾌락인데요. 자, 번뇌란 애착의 대상을 찾아 기생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번뇌는 고통, 번민 그런 이제 괴로운 걸 말해요. 좀 더 말씀드리면, 자, 번뇌가 애착에서 오고 애착이 특정 대상이라면 반대로 모든 것에 애착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것, 그리고 걸었을 때 번호를 받지 못하고 까인 것, 그리고 번호를 받은 경우,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이 만약 애착을 갖게 된다? 그러면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뭘 당해도 나는 다 좋으니까. 왜 근데 여러분이 굳이 번호를 받는 거에만 애착을 가져야 되죠? 네.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 좋아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좀 마인드셋을 바꾸시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도움도 많이 되고 유혹할 때도 정말 핵심적인 기술이고 제가 인생을 놀이터처럼 사는 가장 핵심적인 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자신을 특정 짓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당신은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찐따야, 나는 우울해, 뭐 이런 식으로 정체성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파메일도 될 수 있고 평범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개그맨도 될 수 있고 탑배우도 될 수 있고 찌질한 남자가 될 수 있고 벌레도 될 수 있고 아무거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체성의 자유를 갖게 되면 여러분이 여자한테 어떤 반응, 이제 거절, 이런 비난을 받아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난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 여자의 뭐 벌레컷, 무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본인을 특정 프레임에 가두지 말고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브를 여러 가지 해봐라 이런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관세음 보살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지배자 마인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부처의 마인드셋이죠. 그래서 당신을 거부한 여자를 연민하라. 왜냐면 나처럼 매력적이고 잘나고 이런 상위의 남자를 놓친 거잖아요. 번호를 이제 주지 않았던. 그래서 그 여자를 좀 연민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까였을 때도 괜찮아지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불평등. 자, 이 세상은 불평등에서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각자 모두 다 다른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만약 같다? 그럼 그거는 사실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직도 못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이게 뭐 살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불평등에서 공평한 겁니다. 불평등에서 좀 빡쳐? 그러면 존나 갈기면 돼요.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잘 나간 사람한테 배우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불평등을 자기가 위로 올라서면 됩니다. 불만하지 말고. 자, 여섯 번째, 대가입니다. 자, 신은 타고난 남자나 똑똑한 남자에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일 정도로 간절한 남자만이 미식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될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은 경매 시스템과 같아요. 그래서 제 비유를 좀 들어드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얻는 자는 결국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장원영, 카리나 이런 여자를 얻고 싶으면 그런 여자를 얻을 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자, 여러분 좀 명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최고의 즐거움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상형이랑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즐거움은 천천히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이 라이브 들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이상형이랑 호텔 갈 수 있고 뭐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최고의 즐거움은 좀 천천히 다가온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감정 가면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여자를 대할 때 좀 여러 가지 감정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되게 슬픈 감정, 되게 즐거운 감정, 그리고 초연한 감정 이런 것들을 집에서 좀 연습하다 보면 그걸 여자 앞에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바이브랑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이런 이제 감정 가면은 자유자재로 쓰면 여자의 감정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이제 여자 앞에서 원하는 감정을 연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이런 특정 감정에 푹 빠지는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완전 이제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좀 편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가 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살해당했다. 그럼 어떤 감정이 들까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겠죠. 왜냐면 내 아버지와 내 가장 절친한 친구를 동시에 잃었으니까. 그랬을 때 내 감정이 어떨까? 이거를 푹 빠지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여자와 엄청 사랑에 빠진 것도 연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감정 가면을 쓰고 대하면 여자들이 그 감정에 동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남자의 감정 상태, 이런 원칙, 기준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엄청 받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리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째 이제 현실 게임인데요. 자, 저는 이 세상을 사실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매트릭스로 보고 NPC라고 보고 게임이라고 보고 저는 플레이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좀 그때 당시 너무 소름 돋았어서 사진은 못 찍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도쿄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수강생이랑 계속 이제 NPC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세상이 그냥 현실 GTA 같고 매트릭스 같고 게임 같다. 나는 나 빼고 다 NPC처럼 보인다. 뭐 그런 식으로 NPC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인생 처음으로 그 한 3층 건물의 간판에 NPC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건 무조건 현실에 투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긍정적이고 매력적이고 약간 그런 고등급의 남자 이런 거를 계속 마인드에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자 앞에서 그런 말이나 행동, 어투 그런 것들이 다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게 다 느껴지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사고방식 가지냐, 그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게 사실은 운명을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좀 이거를, 이 인생을 현실 게임이라 생각하고 이제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자 인생에서 이제 가장 재미있는 게임 2가지가 이제 돈 버는 거랑 여자 만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접근을 할 때도 접근을 내가 잘하면 섹스를 얻는 그런 현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패스트 팔로우인데요. 자, 삼성의 갤럭시가 잘 된 비결이 뭘까? 바로 잡스의 아이폰을 카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카피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뭐 어떤 탑배우 같은 이런 롤모델, 아니면 주위에 인기 많은 친구,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등급의 여자, 예를 들어서 솔로지옥의 프리지아, 그리고 이지한, 이런 친구들의 말, 행동, 습관, 사고방식 이런 거 전부 100% 카피하세요. 초반에는 무조건 카피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경제 올랐다? 그러면 그때 바꾸면 돼요. 자, 10번째 대장군입니다. 여러분이 좀 당할 때, 그러니까 여자를 대할 때 좀 육준서 롤모델로 생각하시면 카피하셔도 좋은데, 저는 육준서보다는 사실 덱스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뭐 육준서를 롤모델로 생각하시면 뭐 하셔도 되는데, 저는 육준서 조금 애매하거든요, 사실. 사고방식, 그러니까 유혹의 정점이 뭐냐면 고등급의 여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네네. 이시안 예쁘죠? 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급 여자들이 여러분하고 카톡할 때 어떻게 해요? 단답 존나 하죠. 일십 존나 하죠. 답장 존나 느리죠. 네, 그걸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걔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남자들이 존나 많으니까, 카톡창에. 네. 그러니까 결과를 따라하면 그 과정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남자가 존나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대장군 마인드셋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고독, 실패, 좌절, 비난, 고통을 수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임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패배에 대한 그런 엄청난 압박감을 견디고 승리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째 마인드, 더 조커입니다. 자, 조커의 가장
유명한 명대사 Why so serious죠. 왜 그렇게 심각하냐, 왜 이렇게 십선비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장난처럼, 놀이처럼 재미있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를 대할 때도. 그래서 좀 이렇게 조커 마인드셋이 정말 좋습니다. 저번에 한 3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Q&A가 엄청 길어져서. 네. 자, 12번째는 이제 말 안 걸면 손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말 안 걸면 손해요, 사실. 왜냐면 예쁜 여자 지나가는데 말 못 걸잖아요? 그럼 또 언제 볼까요? 저 7만 번 넘게 했는데 2번 마주친 경우가 제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건 뭐겠어요? 그럼 지금 눈앞에 여자 놓친다? 그럼 다시 못 볼 확률이 99%라는 거예요. 그럼 손해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말을 거시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도 또 하나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끝이 언제냐? 여러분이 뒤질 때까지예요. 네. 여러분 관뚜껑 닫혀서 그 묻힐 때까지, 그게 끝이고, 여러분 지금 숨쉬고 살아있잖아요?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던지, 그거는 이제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한 과정인 거니까 좀 이런 마인드셋도 좀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째는 이제 용기입니다. 이제 제가 정의 내린 용기는 이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사랑하는 거죠. 제가 15살 때 왜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왜 그 남친한테 모욕을 당하고 카사노바가 되겠다는 결단을 내렸을까요? 왜냐면 저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난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욕을 처먹어야 되지? 그게 너무 빡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분노를 이용해서 제가 발전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좀 받아들이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떤 여자가 당신을 사랑해줄까요? 여자가 다 느끼거든요. 이 남자의 자신감이, 자존감이 얼마나인지. 나 자신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여자한테 전염이 될 때, 그때 여자의 마음을 얻는 거지.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사랑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에 모든 책임으로 존재하는 게 용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서 좀 삶에서 원하는 것들, 뭐 여자든 일이든 뭐 돈이든 명예든 다 가지셨으면 진심으로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제 타인을 도울 때 기쁨이 너무 커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 했죠. 제가 도쿄 세미나 때 실제로 사용했던 멘트가 뭔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77명에게 물어봐서 30명의 인스타 아이디를 땄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xcuse me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한테 영어를 하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는 가치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는 거죠.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이러면 여자 대부분 just little bit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일본 애들 거의 다 영어를 못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왜 좋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외국인 노동자 만나봐서 알겠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서툴게 하는 한국어랑 영어 쓸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본 여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내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영어로 하고, 너가 영어가 안 되니 내가 일본어가 서툴지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치 입장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 접근, 그럼 일본어 뭐 잘해야 되냐 이러실 텐데, 일본어 단 두 문장이면 충분해요. 제가 30개의 인스타 아이디를 따는데 필요했던 문장은 단 2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문장 지금 알려드릴게요. 잠시만 실례할게요. 그쪽이 너무 이뻐서 혹은 귀여워서 인스타 친구하고 싶어,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를 박았죠. 네, 그게 좀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뻐서는 이제 키레이고 귀여워서는 카와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꿀팁을 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키레이를 했을 때 더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레이를 하면 좋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귀여우면 귀엽다, 예쁘면 예쁘다, 이렇게 좀 팩트로 꽂아주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본어로 좀 하면 스미마생, 저도 시츠레이시마스, 스고크 카와이 노떼, 아니면 스고크 키레이 노떼, 인스타 때 도모다치니 나이타이 데스, 이게 방금 제가 말했던 그거예요. 저기요, 잠깐만 실례할게요. 너무 이쁘셔서 그런데 인스타 친구 하고 싶어요. 이 2문장입니다. 자, 별거 없죠. 여러분, 일본어 못해서 말 못 건다는 거 다 핑계입니다. 저 이거 도쿄 세미나 간 당일에 이틀 동안 저 2문장 외워가지고 저걸로 30개 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막 외국인 여자 만난다고 뭐 일본어 공부 몇 년씩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접근해서 가장 어려운 이제 즉석 메이드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지금 우리랑 같이 놀자. 근데 아까 했던 걸 했죠.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했을 때 여자가 little bit 하면 저 또 시칠레이시마스. すごく可愛い綺麗のってインスタで友達になりたいです하고 이제 인스타 봤잖아요. 그러면 인스타 적으면서 키미노 나마야 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제 여자 이름 말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리나 짱이야. 그럼 리나 짱 뭐 이래요. 그러면 와타시와 로이 데스 이러고 이제 악수를 해요. 그럼 여기서 악수를 할 때 이제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손을 내미는 애도 있고 안 내미는 애도 있고 오래 잡는 애도 있고 안 잡는 애 있고 살짝 잡는 애 있고 깊게 잡는 애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호감도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분위기 좀 좋다 하면 이제 식상 메이드를 이제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랑 같이 놀자. 정말 간단해요. 이마 와타시타치토 이쇼니 아소보. 그래서 이마가 지금 그리고 와타시타치토 우리랑 이쇼니 아소보 같이 놀자 이거거든요. 별거 없죠. 이것도 저 외우는데 하루 걸렸어요. 네. 이거 세 문장이면 뭐 인스타 다 따고 그 즉석 메이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그 막 인스타 따고 물어본 사람들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인파 중에. 그 뭐냐? 우리 둘이서 여자를 독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예. 제 수강생이 37살에 이제 솔직히 배 나오고 외적으로도 좀 지금 평균 이하거든요. 근데 겟율이 53%야. 말 다 했죠.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분보다 외적으로 스펙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게임. 근데 다들 안 해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폭주와 통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 두 상태를 다 경험했고 이게 되게 하면 됩니다. 위험한 개념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금 뭐라 해야지? 좀 신중을 가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본인을 폭주시켜야 돼요. 폭주는 뭐냐? 그러니까 여자랑 너무 많이 만나고 말 걸면 저처럼 막 겟율이 40% 육박하고 뭐 데이트만 하면은 한 30-40%는 잘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뇌가 망가져요. 도파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 다 말고 싶고 주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억누르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폭주 상태를 통제시키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폭주를 한번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에반게리온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에반게리온 폭주하면 날뛰잖아요. 엄청 세지고. 근데 그걸 좀 통제해서 제어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언제든지 폭주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잠들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폭주 상태에 접어들잖아요. 일상생활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픽업 강사들 중에 지금 막 사라진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 폭주 상태를 통제를 못해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강의 퀄리티가 안 좋아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 잘 만나는 것도 좋지만 폭주 상태 한번 돌입하고 나면 컨트롤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폭주를 한번 시키는 게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폭주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뭐라 해야지? 인내심이 되게 이제 강한 편이거든요. 저는 사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랑 체력. 네. 제가 막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제가 그 3잡 뛰고 97업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응급실에 3번 실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자 만난다가 내가 이제 먼저 뒤지겠다. 약간 저는 그 정도까지 가서 이제 통제가 됐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일단은 되게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대인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통제를 못할까봐 걱정돼서 폭주를 안 시킨다?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주 상태에 접어든다는 게 그냥 상위 1%에 그냥 바로 접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욕을 여자가 아니라 일에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약간 후자의 경우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통제시킨 이유가 사실은 그 성욕을 제 사업에 쏟아내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여자 많이 만나보신 분들 알겠지만 시간이랑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에너지랑. 그러니까 결국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고 자유로워야지 여자 만나는데도 이게 좀 걸리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네, 왕관에는 이제 무게가 따른다. 근데 그게 무서워서 폭주 상태를 회피한다?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좀 루저의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 제자 중에서도 폭주 상태는 이제 한 2명 정도 밖에 못 됐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이 폭주를 한번 시키는데 좀 여러분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인간이 임계점을 한번 돌파하고 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폭주 상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내가 여유가 될 때 그 폭주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도쿄에서 그렇게 한 거고, 제가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어프로치 안 해요. 제 사업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제 머리 때리면서 참아요, 진짜로. 너무 그 정도로 이제 절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그런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일단 본인을 폭주시켰으면 좋겠는 겁니다. 자,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라서 설명이 길었고, 이제 오늘 특강의 하이라이트, 이제 필살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매저. 제 낯선 여자랑 3분 만에 카페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까 이제 디즈니 직매를 보시면서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제 멘토와 함께, 원리와 함께, 개념과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권력의 발생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권력은 매력, 그리고 정보의 우위, 그리고 요구, 보상, 처벌, 이런 요소들이 갖춰졌을 때 여러분들이 여자한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머리에 두시고 이런 3분 만에 카페 가는 걸 좀 시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의 하이라이트, 필살기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악용과 남용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이름은 이제 3미니 커피고, 자, 일반인 같은 경우에 성공률이 0%에서 10%,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30%에서 40% 정도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3미니 커피의 전제 조건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즐겁거나 설레는 스몰 토크를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의 타임라인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몰 토크는 그냥 가벼운 좀 대화죠. 뭐 어디 가는 길이었냐,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좀 이게 즐거운 게 좋아요.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가장 쉬운 게 칭찬이겠죠.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약간 장원의 느낌 난다. 약간 카리나 느낌 난다. 혹시 지금 천사 아니냐? 날개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날개 어디다 두고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타임라인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나오고 이게 분위기가 좋아도 여자가 지금 당장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증명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자가 어디 가는 길이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일적으로도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스몰 토크를 통해서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기술은 사실. 그래서 여기서 3미니 커피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많은 거절을 미리 예상하고 능청스럽게 대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네버 에버 기브업입니다.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반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뜬금없는 명분. 커피 편하게 마시러 가시죠. 그러면 10분 얘기하고 재미없으면 제가 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3미니 커피가 가능하다고 믿고 100%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자한테 제안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안하면서도 이게 설마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 여자가 그걸 다 느끼고 이게 선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 지금 3미니 커피 멘트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기요 하고 침묵을 합니다.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미팅 끝나고 가는 길에 우연히 봤는데 압도적으로 이쁘셔서 제 인생 처음으로 달려와서 말 걸었네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근처 카페에서 5분 동안 커피 한잔 하시죠. 만약 마시다가 노잼이면 커피는 제가 살게요, 이런 식으로 담백하게. 그리고 5분 만에 벗어날 수 있다 라는 시간 제한도 주는 겁니다. 그럼 여자 입장에서 부담감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좋고,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이게 만약에 커피가 수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락처는 쉽게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커피를 마시는 사이인데 연락처를 모른다? 그거는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죠. 사실은 이제 영업에서 100만 원을 원하는데 1000만 원을 먼저 불러서 1000만 원을 이제 앵커링으로 쓰고 이제 100만 원 불렀을 때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보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락처를 따실 때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보다 다음에 저랑 커피 한잔 해요, 아니면 다음에 저랑 고기 같이 먹으러 가요, 아니면 제가 맛집 진짜 많이 아는데 다음에 같이 맛집 한번 가시죠, 이런 식으로 그 애프터 데이트를 좀 제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가 나오면 사실 연락처는 쉽게 따라오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상형을 왜 바로 가질 수 없을까요? 자, 한 번에 너무 고등급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럼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 그것은 생각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리 그녀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그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여도 좋아해주는 여자는 분명히 존재해요.
말 걸기 전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점점 더 예쁜 여자를 만날 거예요. 자, 유혹 초반의 핵심은 질보다 양입니다. 무조건 양치기. 자, 양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습득하게 됩니다. 어떤 외모에 여자가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과 스킨십이 잘 먹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완벽주의를 버리고 그냥 지금 당장 말을 걸고 계속해서 피드백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태인의 불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완벽하지 않고 78%만 완성되면 일단 실행하고 바로 계산한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저도 약간 좋은 말이죠. 그 불완벽주의. 저도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지금 동업자한테 많이 혼나면서 이제 개선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조건 일단 실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는 게 빠르지, 그 100%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시간이 너무 길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접근엔 두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제 온라인은 이제 뭐 소개팅 어플이나 이제 인스타 같은 게 있고, 오프라인은 뭐 접근, 소셜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보통 그런 커피 마시러 갔을 때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스몰 토크 하고 남녀 대화하고, 그죠. 언더 세븐 방식도 좋겠죠. 근데 언더 세븐은 이제 좀 아무한테나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더 세븐 여기 지금 모르시는 분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그 여자랑 이제 그러니까 여자의 7세 이하의 부모님과의 관계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여자가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지 안 한지 그걸 좀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체크를 하면 좀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느껴져서 여자가 좀 더 남자를 진정성 있게 대하고 좀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정도 깊은 질문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문할 때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는 이제 대인님 아시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혹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걸 왜 선택했는지,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는지, 중학교 때 뭐였는지, 그런 식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부모님과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그 만약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 트라우마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잘 살고 있다면 그 친구 만나도 돼요. 근데 아니라면 좀 이제 그 스탑럴커이거나 아니면 좀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조금 거르는 게 좋죠. 그래서 언더 세븐도 쓰면 좋겠죠, 애프터 때. 그리고 이제 그 섹톡도 섞어가면서 이제 바운스 시도하시고, 프레임 무빙도 좀 쓰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레임 무빙도 말 나온 김에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관계 발전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자랑 나랑 썸이야.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가 대부분 뭐죠? 연애죠. 그러면 너 나랑 만약에 연애하게 되면 여행 어디로 가고 싶냐? 그러면 이제 여자애가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너 무슨 지금 난 연애할 생각 없는데?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 어디 가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되고,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래? 나 만약이라고 했는데 벌써 김치국 마시네? 너는 나랑 뭐 원나잇은 해도 연애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처벌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프레임 무빙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자, 외모를 꾸미고 여자가 좋아하는 멘토와 스킨십을 사용한다면 이상형급의 모델녀도 여러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양치기를 했을 때 손해볼 게 없는 이유는, 양치기 했는데 효과가 좋다? 그럼 계속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양치기를 했는데 계속 거절당한다? 그럼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거절당하는지 파악해서 개선하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태인의 불완벽주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개인적인 주관을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초반에는 문해 전략, 카피 전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실력이 올라왔을 때 개인적인 창의성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해봄으로써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멘트가 반응이 좋은지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왜 나만 못할까? 자, 대중의 잘못된 사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취사 선택, 최신 정보에만 집중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을 불신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하려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비용 투자를 안 한다.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는 거죠. 자, 무료만 찾으면 여러분 대머리 됩니다. 자, 대머리 되면 여러분 뭐죠? 이제 소개팅 그 결정사에서 대머리는 마이너스 50점, 그리고 마이너스 1점은 1억,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억입니다. 자, 여러분 무료만 찾으시면 안 돼요. 자, 취사 선택은 이제 유혹은 최신 정보와 올바른 방법을 제대로 팔로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취사 선택의 중요성은 이제 뭐냐면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빼먹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은 무엇이 필요한지 선택조차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따라다니기에 정신이 없어. 지금 정보가 너무 넘쳐나죠. 연예 유튜버도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게 필요한 정보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매번 연애를 못하고 미루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일이나 학업,
너무 바빠. 우선순위에 밀려. 연애를 막상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말도 안 통해, 용기도 없어, 멘트도 몰라, 외모 꾸민 것도 모르고, 자존감도 낮고, 어찌저찌 번호 따도 연락 안 오고, 어떤 방향으로 피드백하지 정말 너무너무 막막하겠죠. 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찬란한 젊음을 낭비하고 집에서 야동 보면서 자이나 하게 될 겁니다. 자, 당신은 몇 살입니까? 지금 댓글창에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여러분 몇 살이세요? 음, 32살이시구나, 민서님. 29. 오케이. 제인이 29. 아, 01년생. 나이가 사기네요. 자, 여러분, 남자의 전성기 몇 살부터 몇 살일까요? 바로 20살부터 40살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성기에서 최선 다해야겠죠. 퍼포먼스를 내야겠죠. 자, 두 번째, 교육 불신. 독수리님. 저번에 본 것 같긴 한데 93년생이시고. 자, 강사의 책이나 강의와 컨설팅을 믿지 못해 혹은 과거의 사기꾼에게 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혼자서 끝까지 깨우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배움을 활용해서 더 잘해야 됩니다. 배움을 활용해서 더 빨리 잘해야 됩니다. 네, 민선이 지금 전성기예요. 그것도 초전성기. 네. 자, 배움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시간과 돈 낭비를 하루라도 더 빨리 막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 투자를 이제 잘하면 어떤 사람은 4주 만에 모델 유혹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집에서 야동 보면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잘 못하는 남자는 자신의 은행 잔고와 비교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상형을 만나는 것에 대한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자, 당신의 이상형이 어떤지 댓글창에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연예인으로 비유하셔도 좋아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 단아하고 청순한. 좋죠. 자, 그런 여자들을 만나려면 이상형 만나려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 제자들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성과가 좋습니다. 화내는 포인트가 나랑 같은 여자. 그 가치가 중요하죠. 자,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잔혹한 현실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환상을 팔고 사기를 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여자 때문에 울지 않고 행복해지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만약 제게 마지막 6개월이 주어지면 저는 이 연애 교육일을 무료로 하다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자, 잘 많이 만나고 싶다면 한시라도 빨리 배워야 합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외모와 체력은 저품질이 되고, 심지어 본인의 잘못된 신념, 고집, 망상 때문에 이게 강해져서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남자는 나이가 들면 사회적 위치와 경제력은 좋아져서 유혹 리스크와 배우자를 잘못 선정했을 때 리스크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종원이나 김민재, 김병만을 보면서 알 수 있죠. 비록 돈은 없지만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연애를 배우고 연애를 마스터해 여자를 제대로 보게 되는 이제 올빼미의 눈을 장착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연애를 잘하는 남자는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백종원은 그 와이프가 맨날 호빠랑 떡치러 가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유혹 기술은 본디 영업 기술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여자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연애 고수들은 사람들을 잘 다루고, 이는 성공과 직결이 되는 거죠. 자, 필요한 부분을 배움으로 해결하고 본인이 스스로 다 하려고 하여 결과를 내지 못하고 시간, 돈, 감정을 막다하게 낭비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나눠지겠죠. 자, 내노라 하는 유명 연애 유튜버들, 제가 언급 안 하겠지만 대부분 존잘의 키가 큰 남자만 수강생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제 수강생, 제 회원한테 직접 들은 거라서. 하지만 킹오유는 절대로 외모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제대로 된 곳에서 배움에 투자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자, 혼자서 여자 유혹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또 씁쓸하고 외롭게 벚꽃을 보러 가실 건가요? 당신이 원하는 삶이 결정사에 몇백 몇천 써가면서 사기만 당하는 그런 삶을 정말 원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근데 배우고 할 거 너무 많아서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유혹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고통 속에 계시는 겁니다. 옛날 픽업 아티스트처럼 돈만 밝히고 실제로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제 제자 중에 언바운드님이 있는데, 저를 20살 모태솔로 때 찾아오셔서 이제 승무원 여친까지 만나시고 런은 진짜 많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약간 픽업에 회의감이 오신 상태라고 하시죠. 이분이 이제 미식가를 읽고 그냥 세미나 좀 참여하고 컨설팅 좀 받았을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 개가천선했죠. 자, 이상형을 사귀려면 전문가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 과거와 현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왜 거절할 수 없을까? 자, 여러분의 미래는 무조건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로 현실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는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를 혼자 겪으면서 직접 해내가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미 성과를 낸 사람의 노하우와 생각을 단기간에 빠르게 흡수해서 곧바로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여러분, 돈과 시간, 감정의 낭비를 압축하는 초격차 연애 마스터 클래스 3기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클래스는 이제 한국에서 4주 만에 언제 어디서든 여자 호텔 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프리미엄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자, 초격차 연애 마스터 클래스 홍코너님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사기인 줄 알았는데 평생 가져갈 내용이었다 라고 극찬해 주셨죠. 자, 여러분, 제가 경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직접 실행하고 적용하지 않을 사람들이 신청해봤자 저도 제자도 서로에게 손해만 보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만약 다음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참여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자, 만약 해당되신다면 지금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분은 절대로 참여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하루에 최소 10분도 연애에 투자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뭔가 하면 최소 3주 이상 지속 못한다. 그리고 셋째, 실행력 없고 지식 습득만 좋아한다. 넷째, 배우기만 하면 성과가 나올 거라 착각하시는 분.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본인의 고집대로 하시는 분. 이런 분은 신청하지 마세요. 자, 근데 반대로 이걸 좀 꼭 배우셨으면 하는 분들은 첫 번째, 자, 여자들과 원나잇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그래서 유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지만 앞으로 좀 활용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미 유혹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여친을 이상형급으로 바꾸고 싶은 분. 그래서 본인의 한계를 깨고 이상형에 대한 환상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 분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킹원의 차별점은 저는 좋은 교육은 좋은 강사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혹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표인 저 연애 마스터가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좀 섭섭해요. 자, 고급 연애 스킬 교육과 단기간 코칭 피드백이 중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딱 맞는 유연한 코칭을 구축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우리 회사가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 제 구독자분 중에서 이제 다른 분하고 제가 투탑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실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특징 두 가지는, 첫 번째, 세세한 유혹 멘트 템플릿이 있다. 그리고 누구나 유혹을 단기간에 전문가처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앉아서 보는 강의가 아니라 실습 중심의 교환, 그리고 머리보다는 몸이 앞서는 그런 교환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만났던 여자들, 제 런들,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저. 자, 아시나요? 자, 역변한 수강생들의 후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군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현역 군인이신데 휴가 나와서 여사친과 바로 모텔 갔어요. 자, 이분은 이제 미식가 하나만 읽고 바로 이런 변화를 체감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브님, 이제 직장인이셨는데 미식가 환생 그리고 세미나를 듣고 이제 사업가 그리고 여친이 몇 명인지 세지도 못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하셨습니다. 이거 후기는 지금 다 유튜브 저희 후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못 믿으시겠으면 가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마님은 일반 대학생이었는데 미식가를 보고 이제 1년 만에 억대 수입 스타트업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존니 여친을 가지고 주 2회 다른 여자랑 야스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미식가에는 단순히 여자만 꼬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백만장자들 코치님들한테 500만원 주고 배운 그런 인사이트도 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한 6개월 만에 매출도 2억 정도 내고 지금 직원도 한 8명 정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친구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8가지 혜택을 제가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생 강의 이 5시간을 8주차 분량의 연구 VOD를 일주일에 2개씩 오픈해드릴 겁니다. 이제 환생 강의는 제가 이제 유혹에 투자한 2천만원 이상의 정보를 완전히 이제 집약해놓은 올인원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다루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주 토요일 14시 1회 공통 피드백 세션 및 그룹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 트리플 S급 미식가 유혹의 신이 되는 법 파트 1을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개인별 1대1 맞춤형 전략 연애 컨설팅을 1회씩 제공해 드리고 4주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피드백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수 종료 이후에도 단톡방은 이제 영구적으로 유지되고 제 피드백을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기수의 추가 교육 자료를 연구 제공하고, 메인 과정에 한해서 제가 4월 18일 토요일 밤 신사클럽 나이트 게임 동행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릴 거예요. 서버 과정은 이 8만 빼고 다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7번까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3기 제가 한정 혜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단 5명 이제 특별 제공 혜택 2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자, 온라인 개인 맞춤형 1대 연애 컨설팅 1회 10만원 상당을 제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두 번째 30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환급 이벤트인데 이건 뭐냐, 이제 50% 그리고 100% 환급 이벤트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4월 30일까지 5런을 치고 그 카톡과 그 이제 그 입시라는 그 사진을 이제 타임스태프를 찍어서 5런을 인증하면 제가 가격의 50%를 환급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10런을 친다 그러면 100% 제가 환급해드려요. 자, 여러분, 여자도 잘 만나고 돈도 벌어가고 진짜 이거 개꿀 아닌가요? 솔직히 저 솔직히 환급 이벤트는 제가 내부 임원진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안 하려다가 임원진이 반대했는데 제가 좀 강행해서 이제 2기에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은 이제 결제 기간은 단 8일 동안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을 거고, 이제 얼리버드 혜택은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제는 개별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제 방식은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가능하고, 계좌이체 시 10% 추가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단 8일만 진행할 거고, 30분 연애 스킬 진단 포함 개별 상담 및 제가 3기 과정 설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컨설팅 아니고요, 교육 아니고요, 상담입니다. 연애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그리고 시뮬레이션, 로드맵까지 시간, 방법론, 기준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이제 실제로 내 상황에서 어떻게 연애 스킬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자의 뇌를 어떻게 쉽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개별 상담 3기 과정 설명회를 신청하시면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비밀 하나를 또 무료로 드릴 겁니다. 자, 단 2주 만에 4명 여자랑 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 방법은 제가 이제 댓글에 띄워드릴 건데, 이걸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하고 나면 이제 상담반 링크가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카톡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제가 일정을 잡고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그 댓글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들은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기 위해 5년 동안 꾸준히 배울 인내심은 없으면서 그저 그런 여자랑 50년 동안 같이 살 인내심이 있죠. 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신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은 진짜 이유가 뭡니까? 네, 도우님 어서 오시고. 자, 당신이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내 와이프는 나를 ATM기 취급하고 맨날 다른 알파랑 바람피고, 내 아이는 사실 내 아이가 아닌 현실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자, 인간은 번식하기 위해서 생존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상형의 여자에게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과거의 모습을 미래에 되풀이할 거냐, 아니면 상상하던 꿈을 미래에 창조해낼 것이냐. 그래서 연애 고수가 되어서 여자들과 매일 밤 뜨밤을 보낼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도태돼서 그저 그런 여자를 만나거나 집에서 일본 야동을 보며 딸딸이나 칠 거냐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이상형급의 여자들이 카톡창과 DM창에서 당신의 답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여러분이 상상이 힘들까봐 제가 좀 시각하기 좋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델급 존 여친과 행복하게 데이트를 해서 다른 남성들의 부러운 시선을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 3번 상상해 보세요. 자, 당신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던 여자와 결혼해 토끼 같은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말이죠. 자, 어떤 미래이든지 저와 함께라면 그 상상은 무조건 반드시 현실이 될 겁니다. 저를 딱 이번 한 번만 믿으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역사를 지배한 것은 항상 승리의 법칙이었죠. 자, 그 외에 다른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신념은, 나는 간절한 사람은 원하는 어떤 것이든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사명은, 나는 지식의 격차를 줄여 고통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존재다. 그리고 제 천명은 연애 교육 사업을 통해 불행한 남자들을 돕는다입니다. 이제 천명은 이제 하늘이 내려준 운명이라 하죠. 네. 저는 정말 이때까지 20가지 넘는 일을 했는데 이 일만큼 좀 제가 전체 사회의 행복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120%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 당신만 손을 뻗으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연애 게임에서 승리한 것이죠. 단지 시간만 걸릴 뿐 당신의 영원한 쾌락을 맛보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 말이죠. 자, 어차피 할 거라면 얼리버드 혜택 있을 때 하면 좋겠죠. 자, 악마가 있다면 당신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스스로를 의심하게 할 거야.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 새 삶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도록 할 거야. 그리고 평생 타인의 눈치를 보며 매트릭스가 짜놓은 삶을 살아가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산만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주변에 너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부정적인 사람들로 가득 채울 거야. 그리고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으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천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응원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진심으로 원하는 꿈, 그리고 원하는 여자, 원하는 삶이 뭔지 물어보겠죠. 그리고 그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거나 좌절하더라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고방식을 넘어서도록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돕겠죠. 여러분, 제가 천사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악마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보이실 겁니다. 자, 당신이 집안 침대에 누워서 지금 이 라이브를 지켜보고 있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라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노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노력해왔습니다.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당신에게도 꿈이 있다면 당신을 위해서 싸우세요. 열정과 노력에도 규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는지, 얼마나 많이 맞고 쓰러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몇십 번, 몇백 번이든 다시 일어서서 과감히 계속 나아가느냐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리 힘들어도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도, 여자도, 여러분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이잖아요. 자, 프리 러브, 모든 남자 연애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 1호 글로벌 로맨스 컨설턴트 연애 마스터였습니다. 네, 네버 기브업이죠. 자, 여기까지 라이브 보신 분들은 제가 3월 24일 내일이죠. 제가 100만원 상당의 2권의 전자책과 강의를 제가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셨을 때 이메일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메일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저 이제 카톡 댓글창에 설명에 문의 카톡 남겨놨으니까 그걸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따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이제 후기 이벤트는 이제 저기 설명에 신청 링크에도 같이 있는데,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공지방에 카톡 후기 남기시고 그걸 스크린샷 찍고 이제 구글폼 제출하고 이제 문의를 주시면 오늘 라이브 PPT도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